서민경제 파탄, 시한폭탄 곧 터진다. 이게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야, 지표가 진짜로 나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주요 은행입니다. 플랫폼에 연계된 소액대출 연체율입니다. 3.5에서 4%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3.5에서 4%라? 게다가 주요 은행 플랫폼 연계잖아요. 소액대출. 이게 3.5에서 4%. 이 정도면 서민경제 제가 봐서는 파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2월 현재 3.5에서 4%면 이게 2023년에 이미 소액대출 연체율이 3.6% 기록해 왔거든요. 이게 4%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줄줄이 망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액대출 규모가 7조 위안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1300조 원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1300조 원에 4%면 50조 원입니다. 50조 원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서민 경제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중국 서민 경제는 지금 침몰 직전이다. 이러다가 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이 이게 줄줄이 파업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중국 언론에서도 조차도 말입니다. 실업률이 치솟아지면서 서민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중국 전체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입니다. 2019년이에요. 9월에 11조 2,700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보세요. 28조 7,400억 위안입니다. 신용대출이에요. 4년 사이에 155.0% 늘어났습니다. 11조 2,700억 위안이 17조 4,700억 위안까지 늘어서 28조 7,400억 위안이 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이 와중에 금융권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성인 18세에서 59세까지 적어도 854만 명이다. 실제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말입니다. 854만 명이 지금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거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엄청난 충격이 될 거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854만 명이 지금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러면 이게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상황이 나쁜 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의 붕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봐요. 물론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신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1월에 신규 대출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채를 내게 한다는 것 괜찮을까요? 신용 사면해주고 그냥 돈 또 막 뿌리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854만 명이 최악의 상태다 이런 것은요. 그만큼 저는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실업률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작년 6월에 21.3%가 중국 청년 16세에서 24세까지 실업률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12월에도 발표를 했는데 14.9%로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뭔가 했더니 중고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한 거죠. 통계를. 통계 조작해서 14.9%로 떨어뜨린다고 서민들 붕괴를 하는 사람들이 안 하나요? 결국은 서민 붕괴는 지금 굉장한 저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서민 붕괴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봐요. 그만큼 대출의 연체율 많지요. 실업률 높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비 안 합니다. 소매 판매가 12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7.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도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미국은 70% 되고요. 우리는 5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7.4%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게다가 근래 들어서서 더 안 쓴다.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악이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중국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11월에 마이너스 0.5% 그리고 12월에는 마이너스 0.3%인데 올 1월은 충격적인 숫자예요. 마이너스 0.8%입니다. 소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다는 결론도 생기고 돈이 있더라도 소비를 못한다는 결론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꼬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말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 자체가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말입니다. 투자은행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5%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드만삭스도 4.6%고요. 모건 스탠리도 4.6%입니다.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요. 4.4%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투자은행의 평균은 4.6%예요. 여러분 중국 경제는 4.6% 성장해서 도저히 말입니다. 이거 상황 못 맞춥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뜻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게 투자은행들이 보는 것은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해외 기관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6%, IMF죠. OECD는 4.7%, 그렇게 보지만 세계은행은 4.4%, 유엔도 4.5%예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는 힘들면서 4% 중반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수순의 어떤 발작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봐서는요. 최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는요. 이게 괜찮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중국이 돈을 많이 풉니다. 굉장히 많이 풀지만 만약에 풀었는데도 이게 제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더 충격적인 숫자가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와,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가 심각하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게 지금 최악이라는 그 이야기도 틀리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